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맞춤책 제작 전문 출판사 세계로 미디어 대표 민경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책 출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을 출판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총 2편에 걸쳐 제작했는데요. 이것은 2편 동영상입니다. 1편을 못 보신 분들은 2편뿐 아니라 1편도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1, 2편 모두 각각 5가지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던 것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책만들기TV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출판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시죠. 책 출판 전체 과정 2편 동영상입니다. 인쇄 종류와 특징, 제본의 종류와 특징, 책 표지 디자인에 관하여, 교정, 교열, 윤문, 리라이팅, 대필, 책의 외관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방법. 참고로 1편 동영상은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출판의 종류, 원고를 출판사에 제출하는 요령, 출판 의뢰 시 먼저 알아야 할 것, 인쇄는, 책 제작 순서. 본 영상은 2편입니다. 6번째, 인쇄 종류와 특징, 옵셋 인쇄, 마스터 인쇄, 디지털 인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쇄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옵셋 인쇄, 마스터 인쇄, 디지털 인쇄입니다. 이들은 각기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셋 인쇄. 이것은 대량 인쇄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중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서적의 대부분은 옵셋 인쇄로 인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쇄 품질이 우수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인쇄 기술입니다. 단행본을 기준으로 한다면 초판을 1000권 내지 2000권을 만들게 되는데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옵셋 인쇄를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이것은 대량 인쇄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이보다 소량으로 인쇄할 때는 이 방법이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옵셋 인쇄기는 기계 자체가 거대합니다. 인쇄하는 사람이 기계에 올라가기 위해 2~3개의 계단을 밟고 올라야 할 정도로 큽니다. 인쇄에 사용하는 종이도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복사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전지를 사용합니다. 인쇄할 수 있는 색깔로 구분해 본다면 흑백 1도 인쇄, 2도 인쇄, 4도 칼라 인쇄 모두 가능합니다. 옵셋 인쇄기는 수억 대의 고가 장비입니다. 옵셋 인쇄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면 대량 인쇄 시 빠른 시간에 많이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인쇄 품질이 우수하고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스터 인쇄. 이것은 1000권보다는 적으며 500권 내외 또는 100권 이상을 인쇄할 때 사용하는 인쇄 방법입니다. 이 정도의 양을 인쇄할 때 마스터 인쇄를 하면 가장 경제적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 사용하던 등사기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사기가 손으로 돌리는 방식이었다면 이것은 전동식으로 돌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스터 인쇄를 할 때는 전지보다는 작은 종이를 사용합니다. 즉, 복사지보다는 크고 전지보다는 작은 사이즈입니다. 기계의 크기도 옵셋 인쇄기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예전에는 마스터 인쇄기의 기술력이 뛰어나지 못해서 인쇄 품질이 좀 부족했지만 이젠 기술이 좋아져서 거의 옵셋 인쇄를 따라갈 만큼 되었습니다. 마스터 인쇄는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흑백 인쇄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스터 인쇄로는 칼라를 인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100권 이상 500권 이하를 만들려고 할 때는 마스터 인쇄가 가장 경제적입니다. 세 번째, 디지털 인쇄. 이것은 극소량을 인쇄할 때 좋은 인쇄 방법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프린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가정에서는 레이저 프린터를 쓰지만 인쇄소에서는 공장용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크기와 성능은 가정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우수하지요. 빠르고 안정적이라서 이용하기 편하고요. 10권 이상 100권 이하 정도의 양을 인쇄할 때 가장 경제적인 인쇄 방법입니다. 옵셋 인쇄를 할 때는 인쇄 전 단계에서 시행하는 중간 과정이 많은 반면에 디지털 인쇄는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편집 완성본 파일을 기계가 그대로 읽어들여 인쇄하는 방식입니다. 중간 과정이 생략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쇄 품질은 옵셋 인쇄에 버금갈 만큼 우수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인쇄가 가지고 있는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열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레이저 프린터는 종이에 토너를 분사하고 거기에 열을 가해 토너를 안착시키는 방식이므로 종이에 열이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에 의해서 종이가 약간 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을 만들어 놓았을 때 한쪽으로 약간 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디지털 인쇄는 옵셋 인쇄와 같이 칼라 인쇄도 가능합니다. 7번째, 제본의 종류와 특징. 무선제본, 양장제본, 중철제본, 스프링제본. 책의 표지와 내지를 결합해서 하나의 완성된 책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제본이라고 합니다. 책의 표지와 내지는 따로 인쇄하고 인쇄가 끝나면 제본소에서는 이 둘을 결합해서 온전한 책을 완성하게 됩니다. 무선제본. 무선제본은 가장 흔한 제본 방식입니다. 열이면 9 이상은 무선제본으로 만든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업용 제본 풀을 책 등에 발라 표지와 접착시켜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점에서 구입하는 대부분의 책은 무선제본하여 만든 것입니다. 양장제본. 양장제본은 책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귀하게 다루기 위해 두꺼운 하드커버 표지를 책 겉면에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그냥 하드커버 책자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시중 서점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소설책은 소프트커버로 표지를 만드는 반면에 두고 귀하게 보는 책은 하드커버 양장제본을 함으로써 고급스럽게 제작하게 됩니다. 양장제본을 하기 위해서는 내지 종이에 실을 꿰매어 표지에 단단하게 부착되도록 합니다. 양장제본은 고급 사양입니다. 중철제본. 중철제본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스테플러, 호치키스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스테플러와 같은 철심을 책 등에 위아래에 박아 단단히 묶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로 페이지 수가 많지 않고 두께가 얇은 책자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종이 두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64페이지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운데 철심을 받고 반으로 접기는 하지만 페이지 수가 많으면 두께 때문에 종이가 벌어지려는 힘이 작용해서 책이 살짝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께가 얇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프링 제본. 스프링 제본은 간단한 묶음 형태로 내지에 구멍을 뚫고 스프링으로 고정하는 제본입니다. 8번째, 책 표지 디자인에 관하여. 표지 디자인은 책 제작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지가 그 책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표지 디자인비는 비교적 비싼 편인데 그것은 그만큼 전문적이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시세로 따지자면
표지 디자인 작업비만 100만원 이상이 듭니다. 표지를 제작하는 비용이 아니라 디자인비만 그렇습니다. 물론 시중 서점에서 판매하는 책인 경우에 하나지만 자비출판 비매품 책자인 경우엔 더 적은 액수로 가능하겠죠. 디자인에 고액을 투자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어려운 디자인의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책 표지를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요소는 책의 제목입니다. 이것은 시중 서점에서 판매하는 책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비매품 책자에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판매용 책자는 책 표지의 제목이 크고 잘 보여야 하는데 그것은 독자, 손님들에게 선택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점에는 수많은 책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쓴 책이 손님들에게 선택받으려면 눈에 잘 띄어야 합니다. 표지가 예쁘고 아름다운 것은 물론이고 제목 글씨가 독자들의 눈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제목은 그 책의 내용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번째, 교정, 교열, 윤문, 리라이팅, 대필. 교정, 교열, 윤문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교정이 가장 간단한 작업이라면 대필이 가장 복잡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유능한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해도 초고는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해밍웨이는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 라고 표현했겠지요.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는 저자 자신이 200번을 고쳐 썼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글을 다듬는 작업은 중요합니다. 교정은 띄어쓰기나 맞춤법, 오탈자 등을 바로잡는 작업이고 교열은 내용 오류나 문맥이 맞지 않은 표현 등을 바로잡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출판 이전에 출판사에서 거치는 작업이지만 가급적이면 저자가 오류 없는 글을 출판사에 제출하는 게 좋겠죠. 저자가 쓴 글에 출판사 직원이 손을 댄다는 것은 그만큼 완성도가 떨어지는 원고라는 뜻이고 그런 원고를 출판사가 받아줄지는 의문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글은 작가의 자존심이기도 한 것인데 그 글에 타인이 마음대로 손을 대면 작가의 의도가 훼손되기도 할 뿐더러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 되겠죠. 적어도 제대로 된 작가라면 본인의 글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윤문이나 리라이팅은 교정, 교열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윤문은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출판사에서 해주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작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남이 해주길 바란다면 이미 작가의 자격이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작가가 글쓰기 능력을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라이팅은 글쓰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쓴 글을 전문가가 다시 써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대필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필은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을 대신하여 전문가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글감을 모아 써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리라이팅이나 대필은 고도로 전문화된 작가의 영역이므로 매우 큰 인건비가 소요되고 작업 기간도 깁니다. 10번째, 책의 외관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방법. 코팅, 형압, 엠보, 에폭시. 표지를 보호하고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책 표지에는 코팅을 합니다. 코팅에는 유광 코팅과 무광 코팅이 있습니다. 1편 동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유광은 빛이 잘 반사되어 반짝거리고 무광은 빛이 잘 반사되지 않고 중후한 멋을 내게 합니다. 형압은 기계적인 힘을 이용해서 표지에서 강조하고 싶은 곳을 눌러 입체감을 주는 가공법입니다. 주로 표지의 제목에 넣거나
도안 중 중요한 부위에 양각으로 넣어줍니다. 엠보도 코팅의 일종인데요. 약간 도드라진 무늬를 넣어주는 작업입니다. 고급스러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에폭시는 표지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곳에 입체감을 주면서 코팅을 입히는 가공법입니다. 에폭시 처리된 부분은 더 빛이 나기 때문에 눈에 더 잘 띄게 됩니다. 이상으로 출판에 관한 5가지 요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간략하게만 설명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연락처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 영상은 2편 동영상이므로 1편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은 1편 동영상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